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시부모님이 장남인 아주버님을 우선시한다는 사실이었어요. 남편과 아주버님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선, 그 경계가 어느 순간부터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시어머님의 아주버님 사랑은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결혼은 음식으로 차별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느꼈다고 해야 할까요? 식사 내내 맛있는 반찬이 시어머님 손끝을 통해 슬금슬금 아주버님 쪽으로 이동했거든요. 남편 말로는 어린 시절 시어머님이 생선 가시를 발라줄 때마다 언제나 살이 가장 두툼하고 맛있는 부위는 형의 몫이었다고 했어요. 시댁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이미 그 기운을 감지하긴 했습니다. 식사 중 시어머님이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원래는 형이 먼저 장가를 가는 게 맞는 건데 동생이 먼저 결혼하니까 우리 태훈이가 속상하겠어. 엄마, 재수씨 앞에서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아주버님이 안절부절 못하며 남편과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남편 얼굴에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고요. 식사하는 동안 시어머님 손이 자꾸만 반찬 그릇을 아주버님 쪽으로 밀어냈지만 아주버님은 제 눈치를 보며 황급히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곤 했어요. 남편은 그저 씁쓸한 표정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차와 과일을 내오실 때도 그런 장면이 여러 번 포착됐습니다. 걱정이 스멀스멀 몰려왔기에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에게 털어놨어요. 엄마는 오빠가 장남이라고 나랑 차별하고 그런 거 없었지. 똑같은 자식인데 차별할 게 뭐가 있어. 10손가락 깨물어봐. 안 아픈 손가락이 있나. 그치. 난 한 번도 엄마가 오빠랑 나를 차별한다고 느낀 적이 없거든. 오히려 막내라서 더 예쁨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럼 다영이 네가 어릴 때부터 예쁜 짓도 많이 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 그게 영훈 씨네 어머니는 장남을 더 챙기시는 것 같길래 하는 소리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냥 큰일은 아닌데 왜 그런 거 있잖아. 반찬을 살짝살짝 밀어준다거나 암튼 그냥 분위기가 장남이 우선인 것 같았어. 그럴 때마다 영훈 씨 표정이 안 좋더라고. 예전에는 장남했지만 요즘은 그런 집 드문 것 같던데 특이하네. 그러다 보니 영훈 씨는 우리 집에서 밥 먹는 게 참 좋대. 영훈 씨가 오면 엄마가 맛있는 반찬을 싹 다 영훈 씨한테 밀어주잖아. 그게 그렇게 좋았다고 하더라고. 세상에나 그게 뭐라고. 손님이니까 당연한 건데 참 딱하네. 그치. 나도 그 말 듣는데 짠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영훈 씨한테 잘해줘야 해. 제 말에 엄마가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인사를 드린 지 며칠 뒤 남편을 만나 커피를 마시던 중이었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첫 인사 왔던 날 조금 당황스러웠지. 어? 아, 자기한테 집안 상황을 약간 듣긴 했잖아. 그래서 크게 놀라거나 그러진 않았어. 엄마 말로는 형이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가 많아서 많이 고생한 모양이야. 그러다 보니 노심초사하면서 형을 키우셔서 아무래도 더 마음이 간다고 하시더라고. 전에 중학교 때 그런 문제로 내가 엄청 반항하고 그랬거든. 그때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바뀌지 않더라고. 잔병치레를 많이 하고 그랬으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혹시나 자기가 오해할까봐 걱정 많이 했는데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동안 참고 있던 서러움이 북받쳤는지 남편의 큰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아주버님을 유독 각별하게 대하신다는 점만 빼면 크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결혼식을 치르는 동안
대부분을 우리 의견에 맞춰주셨고 결혼 후에도 어떤 간섭 하나 없으셨거든요. 시댁은 제사를 지내는 집임에도 제사 음식을 만들러 오라고 부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사를 앞두고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리면 늘 같은 말을 하며 만류하실 뿐이었어요. 어머님, 이번 달에 제사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예요? 그건 왜 묻는 거니? 제사 음식 만들어야 하잖아요. 가능하면 가서 도와드릴까 하고요. 회사 다니느라 힘든데 굳이 안 그래도 된다. 얼굴도 모르는 조상님들 제사 음식을 며느리한테 시키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우리끼리 할 생각이니까 신경 쓰지 마렴. 그래도 한번 시간 내볼게요. 아니야. 제사는 이씨 집안 사람이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마음 써준 것만 해도 고맙구나. 시어머님이 배려하고 계신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왠지 모를 거리감 같은 게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시어머님은 늘 이씨 집안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제게 보이지 않는 선을 긋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며칠 뒤 반찬을 가져가라는 엄마 말에 친정에 갔더니 특히나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이 잔뜩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반찬을 이렇게나 많이 했어? 저번에 보니까 이서방이 장조림을 엄청 잘 먹더라고. 거기다 깍두기도 잘 먹길래 조금 담아봤어. 가자마자 김치 냉장고에 넣어두고 사골 곰탕은 한 번씩 먹기 좋게 얼렸으니까 전날 냉장실로 옮겨놨다가 꼭 아침밥 챙겨 먹고 다녀. 입맛 없을 때 밥 말아 먹으면 한 그릇 뚝딱이거든.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을 둘러보다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어머님이 반찬해서 주면 짜증난다고 하던데 난 그게 왜 서운한 거지? 서운하다니? 뭐가 서운해? 엄마는 우리가 걱정돼서 반찬도 항상 해주고 그 홍삼도 챙겨주고 그렇잖아. 근데 어머님은 우리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거든. 통화도 자주 안 하지만 어쩌다 통화를 하게 되더라도 왠지 넌 남이니까 우리 집안일에 신경 쓰지 말아라면서 정확히 선을 긋는 기분이 들어. 요즘은 며느리한테 연락 안 하는 시어머니가 최고라고 하던데 그게 서운하긴 뭐가 서운해? 아니, 며칠 전에도 제사 음식 만드는 거 도와드리려고 제사가 언제냐고 전화드렸거든? 그랬더니 이씨 집안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따지고 보면 어머님도 박시면서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니까. 그럴 때마다 조금 서운한 마음도 들고 그렇더라고. 너를 배려해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해. 그럼 사돈이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시어머니들처럼 반찬 준다고 니들 집에 수시로 문 열고 들어오고 반찬 해준 거 먹었나 안 먹었나 검사하고 그러면 좋겠어. 그리고 제사 음식도 그래. 며느리가 직장 다니는 거 뻔히 아니까 배려해 주시는 것 같은데 불만은 무슨 불만이야. 복에 겨워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엄마가 저를 나무랐지만 여전히 서운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도 시부모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관심이 없어도 너무 없으셨거든요. 어느 날은 오랜만에 시어머님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예, 태훈이가 중요한 얘기 할 게 있다면서 다 같이 밥 먹자고 하는구나. 아주버님이요?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정말요? 그래. 몇 달 전부터 옷도 사 입고 향수 냄새도 나고 그랬거든. 여자가 생겼으니 그런 거 아니겠니?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요. 반가운 마음에 제가 외쳤는데요. 제가 했던 말 중 어느 부분이 거슬렸던 것인지 시어머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럼 내 직감이 틀렸다 그런 말인 거니? 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정말 기뻐서 한 말이었어요. 내가 누구보다 우리 태훈이를 잘 알잖니. 내가 볼 때는 100% 여자가 생긴 거야. 암튼 이번 주 토요일에 함께 밥 먹자고 하니까 11시쯤 오면 될 것 같아. 영훈이가 영 전화를 안 받아서 연락했으니까 전해주렴. 혹시 음식 만드시는 거면 일찍 가서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집에서 밥 먹으면 내가 고생한다고
굳이 외식하자고 하더라고. 우리 장남이 이렇게나 속이 깊다니까. 그럼 토요일에 보자꾸나. 전화통화를 하는 내내 역시나 시어머님 입에서 나온 말은 아주버님 칭찬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또다시 씁쓸한 기운이 가슴 한편을 짓눌렀어요. 시간이 흘러 약속한 날이 되었고 식사를 마친 뒤 아주버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엄마 알고 계셨어요? 아주버님 물음에 시아버님이 대답했어요. 얼마 전부터 엄마가 계속 네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하길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였구만. 거봐, 내가 그런 것 같다고 했잖아. 시어머님이 싱글벙글 미소 짓고 있자 아주버님이 다시 물었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원래 엄마한테는 감이라는 게 있거든. 그냥 촉이 팍 오더라니까. 시어머님 입가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오른 순간 남편이 심드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 촉이 모든 자식한테 해당되는 건 아닌가 봐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다영이 만나는 내내 전혀 모르셨길래 하는 소리예요. 그 한마디가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늘해진 공기를 바꿔보려고 제가 아주버님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버님, 그럼 예비 형님은 언제 인사 오시는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밥 먹자고 한 건데 다음 달쯤 인사 오는 게 어떻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 인사 오기 전에 집 도배도 새로 해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다. 집 도배를 왜 해요? 맏며느리가 인사 오는데 깨끗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거 아니야. 원래가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시어머님 말에 남편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내저었는데요. 시어머님은 아주버님이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것만으로도 그저 행복해 보였습니다. 도배는 됐으니까 그냥 음식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말이 있는데 재수 씨한테 미안하게 됐어요. 저한테 미안하다니요? 어쩌다 보니 소희가 재수 씨보다 나이가 2살 어리더라고요. 재수 씨가 불편할까 봐 걱정이 돼서요. 아니에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 집안의 서열대로 하면 되는 거지.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어. 서로 맞춘대 하면 되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안 그러니 다영아? 네, 그럼요. 잠시 후 시댁에 돌아가서도 시어머님은 아주버님에게 수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주방으로 가서 홍삼 한 팩을 들고 오셨고 아주버님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오늘 아침에 홍삼을 깜빡했지 뭐니. 얼른 마셔. 엄마, 제가 알아서 챙겨 먹는다고 했잖아요. 내가 괜히 그러는 줄 알아? 너 작년에도 독감 걸려서 엄청 고생했잖아. 얼른 마셔. 시어머님 성화에 못 이겨 아주버님이 홍삼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면서 아주버님 시선이 남편과 저를 향해 있었어요. 곁눈질로 남편을 바라봤더니 역시나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마트에 다녀온다고 하고는 홀로 밖으로 나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는 것 같아. 굳이 홍삼을 아주버님만 주시더라니까. 그걸 바라보는 그 이 표정이 어찌나 짠했는지 몰라. 그러게 이서방이 서운할 만했네. 그까짓 홍삼 내가 사줄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봐. 며칠 뒤 엄마가 불러서 갔더니 진수성찬을 차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준비해둔 홍삼을 꺼내 남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서방, 내가 제일 좋은 걸로 샀으니까 매일 아침 챙겨 먹도록 해. 환절기라 요즘 감기가 유행이거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사위사랑은 장부라는 말도 못 들어봤어. 내가 우리 이서방을 무지막지 좋아해서 주는 거니까 잘 챙겨 먹어. 여기저기 둘러봐도 우리 이서방처럼 착하고 잘생긴 사람을 본 적이 없다니까. 안 그래 여보? 그럼 우리 이서방이 인물도 원하고 인성도 바르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지. 거기다 자식들도 안 따라다니는 낚시도 따라다니고
복덩이가 들어왔다니까. 장인어른, 제가 기막힌 곳을 알아봤는데 다음 주에도 같이 낚시 가실래요? 그래? 그럼 나야 무조건 좋지. 역시 우리 이서방이 최고다 최고야. 복이 넝굴째 굴러들어왔다니까. 순간 남편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뒤 형님이 인사를 놨는데 인상도 좋아 보였고 성격도 밝았습니다. 시종일관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시부모님도 형님이 마음에 쏙 드신 모양으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얼마 뒤 아주버님과 형님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한박 웃음을 짓고 계신 시어머님을 보며 엄마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장남이 결혼해서 사돈이 아주 좋으신가 보네. 우리 결혼할 때는 아주버님이 먼저 결혼 못했다고 시큰둥하시더니 오늘은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시네. 저러시니까 남편이 많이 서운해하지. 좋은 날인데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엄마 말에 조용히 입을 다물었는데요. 시어머님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감격하여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같은 자식임에도 감정이 그토록 다를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았던 터라 그 감정을 온전히 헤아리기는 어려웠지만 같은 자식임에도 그처럼 온도 차이가 나는 모습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뒤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님이 두 분에게 말했어요. 11월에 있는 제사는 꼭 참석해야 하니까 잊으면 안 된다. 바쁘면 음식하는 건 안 도와줘도 되긴 하지만 제사는 꼭 참석해야 해. 네, 어머님. 꼭 참석할게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저도 모르게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한테는 참석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야 소 있는 집안의 맏며느리니까 참석해야지. 넌 굳이 참석 안 해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아, 네. 그때쯤은 차별이란 단어가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터라 그런 모든 것들이 서운하게만 다가왔습니다. 왠지 우리 부부만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뒤로 형님과 아주버님은 제사에 꼬박꼬박 참석하는 듯 했어요. 주변에서는 오히려 잘 됐다며 마음을 편히 먹으라는 말을 해줬지만 소외감이라는 감정을 떨쳐낼 순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형님은 그저 해맑기만 했어요. 어느 날 형님이 찾아와서 환하게 웃으며 말을 꺼냈거든요. 동서도 함께 제사 참석하면 좋을 텐데 아쉽네요. 제가 어머님께 말씀드려 볼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표현을 못하셔서 그렇지 서방님이랑 동서 많이 생각하세요. 아, 네. 제가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는데요. 순간 형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번에 우연히 어머님 지갑을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서방님이랑 동서 결혼사진이 있었어요. 우리 결혼사진이 어머님 지갑 속에요? 사실 결혼해서 보니까 시부모님이 우리를 많이 챙기긴 하시지만 동서랑 서방님도 많이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번에는 함께 백화점 쇼핑 갔는데 우리 다영이 피부가 좋아서 저런 흰색 점퍼도 잘 어울릴 거야 그러셨거든요. 어머님께서 정말로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왠지 모르게 장남한테 더 신경을 쓰시는 것 같지만 동서랑 서방님 생각도 많이 하시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말인데 이거 하나 샀어요. 이게 뭐예요? 그날 어머님께서 동서가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셨던 그 점퍼예요. 쇼핑 봉투 안에 든 점퍼를 보고 저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곧 동서 생일이라고 하길래 겸사겸사 샀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그래도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들어보니 동서지간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말씀 듣고 봤더니 진짜로 동서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요. 전 진짜 괜찮은데. 그리고 어머님 말씀이 맏며느리는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비록 제가 나이도 어리고 해서 부족한 게 많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혹시 제가 실수하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말해주세요. 형님의 얼굴과 몸짓에서 진심이 물씬 배어났고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시어머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놀라움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 뒤 더욱 놀라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레 시아버님 은퇴 소식이 들려왔기에 다 함께 시댁에 모였는데요. 시어머님이 조용히 믿기지 않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어. 예전에 하던 장사가 잘못되는 바람에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악몽을 꿀 정도라니까. 암튼 이제는 니들도 다 결혼시켰고 우리는 귀촌에서 소소하게 농사 지으면서 살 생각이야. 귀촌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식이었거든요.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살던 집터가 있어서 거기에 집을 새로 짓고 퇴직금 받은 걸로 소소하게 살 생각이야. 그게 니들 아버지 평생 소원이거든. 그리고 또 할 말이 있는데 말이다. 시어머님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산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 집은 첫째 태훈이한테 주고 내려갈 생각이다. 네? 이 집을 저한테 주시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버님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아버님은 초점 없이 허공만 응시하고 계셨고 시어머님이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집안의 장남이니까 네가 받는 게 맞지.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아직 두 분 정정하신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이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요, 어머님. 들어보니 자식들한테 재산을 미리 주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귀촌하시게 되면 월세로 돌려서 매달 월세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형님과 아주버님이 나서서 두 분을 설득했지만 두 분의 생각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이 집은 태훈이한테 가는 게 맞다. 시아버님까지 나서서 말하던 순간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아버지 재산을 욕심낸 적도 없었는데 혹시나 제가 욕심낼까봐 서둘러서 형한테 주시려고요? 그동안 차별받는다는 생각이 들어도 장남이니까 형이 몸이 약하니까 그렇다고 애써 위로하면서 살았는데 진짜 너무하시네요. 오늘 보니 우리를 자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제는 우리끼리 살 테니까 영 끊고 살자고요. 자기야, 무슨 그런 말이 있어. 이런 취급받으면서 자기는 억울하지도 않아? 난 이 집 자식이 아닌 게 분명하니까 그냥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하세요. 남편이 순식간에 밖으로 나가버렸기에 저도 덩달아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사실 저도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긴 했어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시부모님의 장남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아주버님과 형님 전화번호까지 전부 차단한 채 이를 갈고 또 갈았습니다. 내가 돈 욕심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나도 속상하긴 한데 그렇다고 연을 끊고 살겠다니. 엄마 아버지가 나를 자식으로 생각 안 하는 게 분명한데 억지로 연을 이어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차분히 대화를 해봐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살면서 내내 차별받으면서 사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기나 해? 나는 그동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남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해 보였습니다. 결국 시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영훈이는 아직도 기분이 안 좋은 거니? 아직까지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결정을 내려서 너도 많이 서운하지? 아무래도 조금 서운할 수밖에 없죠. 그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긴 해요. 서운하지 왜 안 서운하겠어. 그러게 자초지종을 다 말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말인데
기니 할 말이 있으니까 다영이가 영훈이 잘 좀 설득해서 이번 주 주말에 집으로 오도록 해라. 제가 설득은 해보겠지만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잘 설득해봐. 네, 알겠어요. 그날 퇴근하자마자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어머님께 전화가 왔는데 기니 할 말이 있다고 주말에 본가로 오라고 하셨어. 내가 엄마 아버지 전화 받지 말라고 했잖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래. 꼭 할 말이 있다고 하시니까 가서 들어보자. 싫어, 안 갈 거야. 자기도 절대 갈 생각도 하지 마. 남편이 경고 아닌 경고를 던졌습니다. 며칠이 지나 주말이 되었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설득을 포기한 채 한숨만 쉬고 있었는데요. 1시간쯤이 지났을 무렵 초인종이 울려서 보니 시댁 가족들이 전부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놀라서 문을 열었지만 시댁 가족들을 보자마자 남편이 방 안으로 들어가서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영훈아,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님의 부름에도 남편은 입을 굳게 닫은 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얘기니까 얼른 와서 앉아봐. 자기야, 우선 무슨 얘기인지 드러나 보자.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난감한 사람은 자기가 아니고 나잖아. 자기가 이러고 있으면 내 입장이 뭐가 돼. 제가 울먹이는 신용을 하며 말을 하자 제 눈치가 보였던 건지 그제서야 뒤집어 쓰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할 말 없다고 했잖아요. 우선 앉아봐. 그동안 니들한테 말 못한 게 있어서 그래. 우리가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고 했던 건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네. 시부모님 두 분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그 뒤 들은 이야기는 실로 놀라운 그 자체였다고 해야 할까요? 말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우리가 니들을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주렴. 시어머님이 또다시 긴 한숨을 내쉬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태훈이는 우리 친자식이 아니다. 형이 친자식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만약 둘 중에 친자식이 아닌 사람이 있다면 형이 아니라 제가 친자식이 아니겠죠. 우선 들어봐. 아버지 이로 형님이 한 분 계셨다는 말을 한 적이 있잖니. 사실 태훈이는 그분들 아들이야. 그런데 태훈이가 돌이 지났을 무렵 큰맘 먹고 바람 쐬러 간다고 여행을 떠나갔다가 그만 큰 사고가 났어. 그 바람에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셨는데 태훈이 엄마, 그러니까 형님이 태훈이를 끝까지 감싸 안고 있어서 태훈이는 무사할 수 있었어. 워낙 큰 사고다 보니 태훈이 몸 이곳저곳에 흉터가 남긴 했지만 엄마의 간절한 염원 덕분이었는지 대형 사고였지만 태훈이는 멀쩡한 편이었어. 순간 시어머님이 아주버님을 뚫어져라 바라봤는데요. 아주버님 얼굴이 충격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태훈이가 그 일을 몰랐으면 했다. 돌아가신 형님도 태훈이에게 그런 아픔을 남겨주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어느 날은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형님이 나타나서 내 손을 꼭 잡은 채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거야. 태훈이만 남겨두고 가는 엄마 심정이 오죽했겠어. 당연히 발이 떨어지지 않았겠지. 그때 당시 나는 임신 중이었지만 형님에게 친정 가족이 없다 보니 태훈이를 맡아 키울 사람이 우리밖에 없었어. 비록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태훈이를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었다. 키운 정이 무섭다고 정말로 그냥 잊고 살았거든. 시어머님이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다만 늘 마음에 걸렸던 게 있는데 하필 그때쯤 가게가 쫄딱 망하는 바람에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사는 게 아니었어. 그때 두 분 사망 보험금을 손대면 안 됐지만 도무지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았어. 그 사망 보험금으로 어찌어찌 해결하긴 했지만 그 뒤 여기가 꽉 막힌 것처럼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했어. 만약 그때 그 돈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할 판국이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사용했거든. 임신했는데 산부인과 갈 돈이 없어서 검사도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까. 시어머님 목소리가 잠겼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지금 사는 아파트도 형님 부부가 남겨준 집이야. 그 집만큼은 꼭 태훈이한테 남겨줘야 할 것 같아서 이사도 안 가고 계속 살았던 거야. 계속 살다 보니 집값이 많이 올라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 집은 애초에 우리 집이 아니었으니 태훈이한테 가는 게 맞다는 결정을 한 거야. 시어머님이 잠시 말을 멈추자 아주버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11월 달 제사는 꼭 참석해야 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 맞아. 형님이랑 아주버님한테 아들 잘 컸다고 매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 우리가 속이려고 그랬던 건 아니다. 시어머님 눈에서 눈물이 뚝하고 떨어졌는데요. 아주버님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친자식도 아닌데 왜 저한테 더 애정을 주셨던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영훈이한테 미안할 때가 많았어요. 말했잖니.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우리한테는 첫애나 다름없었어. 그 사고 후유증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잔병치레도 많고 해서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었어. 그에 비해 영훈이는 건강하게 잘 자랐거든. 혹시나 친부모가 아니라는 생각에 들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게 니들한테 오해만 산 것 같구나.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님이 말을 마쳤을 때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아주버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두 분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아버지 그동안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모습에 시부모님 눈에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터져나왔어요. 시부모님께 절을 올리고 난 뒤 아주버님이 남편을 향해 진심 어린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영훈아, 너한테도 많이 미안하다. 아니야, 형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너무 오바했는걸. 정말 미안하다. 아주버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자 남편이 조용히 걸어가 아주버님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모든 오해가 풀렸지만 아주버님이 시부모님께 당부를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책감 내려놓으시고 앞으로는 마음 편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는 그냥 엄마 아버지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그 다음 일은 나중에 가서 다시 얘기해요. 아니야. 태훈이 너한테 가는 게 맞아. 저를 친자식으로 생각하셨다면서요. 그거 거짓말인 거예요? 아니지. 우리는 단 한 번도 너를 친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시어머님이 목에 힘주어 말하자 아주버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다 만다 하지 마세요. 만약 유산으로 남는다고 해도 저는 영훈이랑 정확하게 나눌 생각입니다. 형이 동생을 배신하면 되겠어요? 그 말에 분위기가 다시 한번 숙연해졌는데요. 서로를 아끼는 시댁 가족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인해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형님도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뒤 우리는 평화를 되찾고 그 어느 때보다 잘 지내고 있답니다. 얼마 전 제가 임신을 해서 행복이 배가 되었는데요. 형님과 아주버님이 아이 침대와 옷 등을 보내와서 아이방을 꾸미다가 문득 지나간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은 때로 서툴러서 엉뚱한 곳을 향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를 낳아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만큼은 결국 전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멀리 돌아가더라도 사랑과 진심이 있다면 언젠가는 닿게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가족이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엮여가는 것임을 뒤늦게 깨달으며 이제 곧 품에 안을 우리 아이에게도
이 따뜻했던 배움을 고스란히 물려주고 싶습니다. 결국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 가족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어 조심스레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